오늘은 조국 독립을 위해 쓰러져간 무수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대한인 국민회관에서는 제82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최초의 한인타운인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 주류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특별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단독주택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한인 사회에는 가짜 코로나 치료제가 나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LA 오토쇼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현대기아차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친환경 컨셉카를 선보였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는 한인 사회에 가짜 코로나 치료제가 유통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숨져간 수많은 순국 선열을 기리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많은 한인들은 머리 숙여 애국, 애족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기념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영웅 기자입니다.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 생애를 바친 숭고한 희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이국 땅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단 하루도 애국애족의 정신을 잊지 않았던 한인 순국 선열들. 지난 3월에는 로즈데일 묘지에서 6분의 독립유공자를 추가로 찾는 등 미주 독립운동사는 계속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새로 6분이 묘지를 찾아서 지금은 이 로즈데일 묘지 전부 27분의 미주, 특히 남가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잠들어 계신 그런 아주 정말 애국지사의 묘역입니다. 올해로 82번째를 맞는 순국선열의 날. 미주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LA 한인 사회에서도 2년 만에 대면 기념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이 순국 선열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인 동포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참 중요한 그 시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교포 사회에 좀 많이 알리고, 한국 정부도 순국 선열에 대한 예우와 함께 미주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모아 기꺼이 조국 광복을 위한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셨고, 그렇게 선열들이 흘린 피와 눈물과 땀 위에 조국은 1945년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새롭게 재단장하는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인 차세대들에게 정체성 교육의 장이 될 국민의 기념관 재개관식은 오는 토요일 개최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된 사상 첫 한인타운, 지난 1905년 형성된 리버사이드시의 파차파 캠프입니다. 주류 사회가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주 첫 한인타운인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 뉴욕타임스와 MBC 뉴스 등에 이어 PBS 방송이 7분 가까이 집중 보도하는 등 최근 주류 사회 관심이 뜨겁습니다. 파차파 캠프를 알리는 데 앞장서온 UC 리버사이드 장태한 교수는 그만큼 미주 한인 사회의 역량이 크게 성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행적은 1911년 이후에 활동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서 이상촌 실험을 했다. 그리고 도산공화국, 민주공화제를 실험을 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차파 캠프는 지난 1905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한인 공동체로 한인타운의 시초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도산은 최대 300여 명에 달하는 한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애민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며 번 돈은 독립운동을 위해 쓰여졌고 이후 신민회와 흥사단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파차파 캠프는 지난 2017년이 돼서야 사적지로 공식 지정되면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인 2세들, 3세들도 그 초기 한인사를 반드시 체험해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파차파 캠프에 대한 전시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UC 리버사이드 대학 컬버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4.2%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중간 가격도 지난달보다 떨어졌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단독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LA 카운티 단독주택 중간 가격이 84만 9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88만 6천 달러에서 4.2% 정도 하락한 겁니다. LA 카운티를 제외한 남가주 5개 카운티는 모두 1.8%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수기로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거래량 증가에도 낙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수기가 시작되는 10월은 9월보다 거래가 줄어들지만 4.2% 하락은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6개 카운티 모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전체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 9월 대비 1.3% 하락했습니다. 79만 8,400달러를 기록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달 미 전국의 주택 착공 건수도 전달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착공 건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158만 건을 밑도는 152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급망 차질에 따라 건축 자재와 인력이 부족하고 물가가 상승한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특히 독일은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2천 명이 넘어 일주일 전보다 1만 3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프랑스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 가운데 무려 64%가 유럽에서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확산세가 심화하자 각국은 백신 추가 접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독일 보건장관은 마지막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추가 접종을 해달라고 의사들에 권고했습니다. Ja, doch, aber ich hatte auch letztes Jahr selber Corona gehabt und möchte auch die Leute um mich herum schützen. Dementsprechend ist es, glaube ich, sinnvoll. 프랑스는 다음 달부터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이만 발급하는 접종 증명서를 도입하고 추가 접종 대상을 50에서 64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활동 제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는 지난 15일부터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독일 일부 지역에선 크리스마스 마켓과 축구 경기장, 식당과 술집 등에서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도 다음 주부터 미접종자의 공공행사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에 모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소프라노 조수미의 세계 무대 데뷔 35주년 기념 공연도 취소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한국식약처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승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초쯤에는 실제 처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식약처가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 들어간 건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입니다. 그동안 성분명인 몰루피라비르로 알려졌던 약입니다. 라게브리오는 임상시험에서 확진 후 닷새 이내인 경증 환자들이 한 번에 4알씩 하루 2번 모두 닷새간 복용했습니다. 이후 입원 및 사망 확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사제만 허가가 되어 있었는데 먹는 약을 쓸 수 있게 되면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내년 1, 2월부터 40만 4천 명분이 도입됩니다. 방역 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공급할 계획인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경증 단계부터 무료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 낮추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에 대해선 미리 자료를 살펴보는 사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간격도 앞당겼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4개월, 50대 일반인들과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5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한인사회 내에 가짜 코로나 치료제 혹은 예방약이 현재 판매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일부 한인업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허위 광고를 중단한 뒤 직접 보고하라는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가짜 치료제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경고 편지를 받은 한인업체는 광고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레부터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되는 LA 오토쇼.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다양한 컨셉차를 선보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차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사명 기자가 오토쇼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LA 오토쇼. 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아이디어를 접목한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휴식과 거주 공간을 테마로 한 컨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컨셉트카 7을 공개하고 기아자동차는 EV9을 선보였습니다. 현대 7 차량 실내는 우드 소재와 패브릭 시트 등으로 아늑한 공간을 표현한 프리미엄 라운지를 연상시킵니다. 거주 공간을 테마로 디자인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의 안에 공간이 운전자의 공간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생활의 공간이 돼가면서 SUV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있는 멋진 거실을 차 안으로 들여오면서 해석했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아 EV9은 탁 트인 라운지와 파노라마 스카이 루프로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에 앉은 승객을 배려한 27인치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주행과 정차 상황에 따라 시트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3가지 실내 모드를 갖췄습니다. And really going after the heart or the most energy and attention in the marketplace right now, which is in the mid to large SUV space. So it's just a piece of fantasy today, but it probably will lead us towards something that you'll be able to buy, hopefully in the near future. 전기 자동차는 이동 수단의 개념을 넘어 여유롭고 아늑한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올해 들어 주춤했던 금값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금값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내년 6월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 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담당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국군 포로들의 인권 침해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동 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뉴욕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늘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17년 연속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한 곳도 없을 때 적용되는 이른바 컨센서스, 즉 전원 합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oud to co-sponsor this resolution.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s in the DPRK remain dire. 올해는 처음으로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에 협력하라는 촉구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3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다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결의안 전원 합의 컨센서스 채택엔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은 인권과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It is intolerable act of the infringing upon the sovereignty as well as act of the hostility to stifle DPRK under the pretext of the human rights. 한편 미국은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0년 연속 포함시켰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오늘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차관은 의견 차이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치고 열릴 예정이었던 공동 기자회견장에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만 참석했습니다. 회견의 형식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한국과 일본 사이 이견 때문이라고 먼저 공지했습니다. There are some bilateral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are continuing to be resolved, and one of those differences has led to the change in format for today's press availability. 이번 차관 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종전선언이었는데 미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에 만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briefly answer you on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I'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외교와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과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3국이 논의했다며 중국 겨냥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을 더 강하게 결속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노력이 일본의 노골적인 이견 표출로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 요격 체계가 36억 달러 규모의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 수출 규모로는 최대 수준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산 중거리 요격 체계 천궁2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중층, 즉 중강고도 요격을 맞습니다. 고도 40km에서 20km 사이까지 내려온 정 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고 1년 전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개발 직후부터 몇몇 나라와 물밑 협상이 진행됐는데 UAE 국방부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천궁2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1천억 원입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은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UAE 측과 최종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정부는 중복 무기 투자라는 이유로 양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지스가 곧 들어오는데 그거를 갖다 하면은 이게 낭비다 해서 돈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저순적인 상황을 했고. 하지만 국산 신형 무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여론에 양산에 들어갔고 이번에 단일 국산 무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UAE 수출이 최종 성사되면 다른 국가로 추가 수출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최근 가솔린 가격 급등에는 유가 조작이나 업계에 담합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은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메트로가 오늘부터 대대적인 교통패스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메트로는 내년 1월 10일부터 요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오늘부터 저소득층 이용자들에게 교통패스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비영리 보건센터 광해원과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KYCC는 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해현 보건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며 체류 신분과 보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선거에서 폴김 민주당 후보와 스테파니 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폴김 후보가 1273표로 1위를, 스테파니 장 후보가 1207표로 2위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청소년 마약 과다 복용 사망 사건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니치 경찰국은 18살 청소년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마약 공급원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마약과 불법 약물 판매 미수 및 소지 등 4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찰은 숨진 18살 피해자와의 관계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시애틀을 포함한 서부 지역 14개 카운티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킹과 스노우미시, 피어스 카운티 등 지역에 30년 만에 대홍수로 인해 산사태와 정전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복구 등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이어 이재명 후보도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2030 표심 잡기에 상당 부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전합니다. 젊은 층 관중과 함께 응원하며 특유의 소탈한 이미지를 부각해 2030 청년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앞서 지난 14일 한국시리즈 1차전을 직관했는데 이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일정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어젯밤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공 심야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약사들에게서 코로나19 방역용품 수급 등 애로 상황을 듣고 의료 공공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증상이 조금 약하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응급실 몰려가면 사실 의료 체계도 부담이 되죠. 사실 공공 의료 체계의 일부라서 사실 급할 때 밤에 심야에 꼭 필요합니다. 어제 오후엔 서울 지역 대학 언론연합회의 대권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대학생의 고민을 경청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버스 민생 투어와 e스포츠 상무단 창설 공약 발표, 청년 기후 활동과 간담회에 이은 청년 소통 행보입니다. 이 후보는 저성장 시대의 청년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공정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백온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새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권 의원은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 경선 과정부터 윤 후보 캠프 좌장 역할을 해와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당 재정과 인사는 물론 선거 자금도 관리하는 요직에 윤 후보 측근 인사를 기용한 겁니다. 윤 후보는 어제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윤 후보 측은 두 사람이 선대위 구성에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1차 발표는 일주일 뒤쯤 이뤄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선 천안함 전 함장과 유족 회장을 만나 안보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명백하다며 현 정부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 이 정부의 태도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불종적인 자세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20대 여성과 관련된 주제로 서울 신촌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청년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서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연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과학 행보를 진행합니다. SBS 백운입니다. SBS의 사회공헌 지식포럼인 SDF가 오늘 개막합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연사로 참여하기로 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가 함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SDF는 지난 6개월 동안 심층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우선 미래 담론 3가지를 선택해 대선 후보에 해법을 요청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메타버스 개념의 창안자인 SF 작가 닐 스티븐스는 국내 처음으로 연사로 나서 각각 영화 속에 숨은 양극화 문제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얘기합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전 세계 석학들이 한 곳에 모여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거대한 변혁기에 필요한 리더십과 시민의 역할을 함께 고민합니다. 세계적인 3D 엔진 개발 업체인 에픽게임즈와 리얼루전도 3D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한 공동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포럼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수어 통역을 제공한 SDF는 올해는 문자 통역까지 추가해 포럼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SDF의 전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개막식부터 대선 후보 발표까지 주요 내용은 오늘 밤 9시부터 90분간 SBS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SDF 2021 스페셜로 방송됩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하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입시 종료 시간인 오전 8시 10분을 앞두고 지금 학생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예보됐던 대로 수능 한파 없이 조금 쌀쌀한 정도입니다. 이번 수능에는 총 50만 9천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6시 반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모두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감 시각보다 30분 정도 여유롭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체온 측정에서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따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는 내내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는 금지이고요.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에 대비해서 여분의 마스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방역을 위해 정수기 사용이 금지되니 마실 물은 직접 챙겨와야 합니다. 매시간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때문에 여분의 옷을 준비해 오는 게 좋습니다. 예년과 같이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 금지이니 혹시 들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SBS 하정현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선열들. 최근 최초의 한인타운이었던 리버사이드시의 파차파 캠프에 주류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 정작 우리 한인사회의 관심은 어느새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순국한 선열들의 얼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